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투자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특히 환절기, 저도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잘 안 낫는 질환이에요. 비염이라는 게. 애초에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시 시장은 실적 시즌 3분기 오늘 LG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배당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실적주, 약간 배당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대형주, 가치주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고요. 성장주, 그 다음에 소위 테마주 이런 쪽은 조금 수그러들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9월부터 지금 10월부터죠. 3분기 이제 남은 4분기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요새 시황은 굉장히 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황을 뭐 외국인 선물 매수 갖고 다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해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 선물을 팔지 안 팔지를 모르는데 무슨 그 예측이 되냐고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선물 팔았죠. 결과만 갖고 팔았으니까 시장에 회복을 한 거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시장을 자기가 예측해서 한두 번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지가 잘나서 맞힌 게 아니고 운 좋아서 맞힌 거고요. 다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주가 지수의 오르고 내림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가 이런 걸 조금 미리 파악하는 거. 뭐 그 정도만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가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테마주가 극성인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가 아주 극성인 시기가 있고요. 요즘 같은 시기는 그런 종목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메타버스 했습니까? 게임주 얼마나 했습니까? 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 해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1년 지나니까 뭐예요? 다 허상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 결국은 남는 게 실적이라니까요. 실적과 연계된 배당. 꼭 어려울 때 찾게 되는 게 실적 배당이에요. 좋을 때는 실적 배당을 거들떠도 안 봐요. 어떤 투자가도. 근데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배당, 실적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좀 진작 좀 돌아보지. 실적 배당, 이런 종목들을. 자, 시장을 예측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저 환율하고, 외국인 선물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다 알죠.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행태를 장중에 보일 것이냐, 그걸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랐네?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네? 이거 갖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내 다 미국 시장의 선물에 영향을 받는 거고, 미 선물도 내내 미국 본장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다만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은 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의 본질이 뭐냐? 실적과 배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설사 못 먹더라도 수익을 조금 참 손실을 좀 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첨언하면 이 국제유가는 다시 100불을 넘어설 가능성은 있다. 제가 볼 때 그 정유주 같은 거는 조금 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황 중에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죠. 급락을 했다는 거. 이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알 거예요. 성장주의 순환시대. 그렇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작년에 뭐 유행했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다 폭락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이런 거 다 폭락이에요. 얘들만 폭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순환시대의 하나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는 괘씸죄까지 있는 거죠. 분할된 자회사, 상장.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을 다 보면 모든 게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장주가 얼마나 순환을 받고 있느냐. 그게 다 예견이 되는 거고. 자, 반면에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컨센서스가 11조인데 10조 8천억. 그 전년 대비 32%나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꼭 원칙이 있죠.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하락. 나쁜 실적을 발표하면 상승. 오늘도 상승했다가 뭐 100원 빠졌지만 5일 동안 상승해요, 최근.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이 나쁜 바닥론, 바닥이 왔다. 실적이 좋으면 고점론입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변치 않는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했는데 LG전자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올라갔어요. 7,466억.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는 게 전년도 실적이 나빴던 거예요, 사실은.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뭐 7, 4, 28, 뭐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지금 LG전자 시가총액이 13조밖에 안 되니까 싸도 너무 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은 다 기대 안 해요. 누구든. 어느 누구도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대장이 부러졌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선방해줄 거냐.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시장에서는 환호할 것이다. 다 부러졌잖아요. 오늘 실적 잘 나오는 거 대표적인 H&M 이런 거잖아요. H&M 같은 거. 국내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낼 건데 3분기부터는 팍 부러지겠죠. 아주 뭐 연간 예상 실적이 10조 원인데 그렇게 못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3분기는 기대치에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시장은 폭락하지 않을 거다. 예상된 시장 폭락은 예상된 실적 나쁜 실적은 악재가 아니거든요. 반면에 은행주는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예대 마진도 증가하고 아직은 또 부실이 뭐 반영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 2분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쌌거든요. 은행주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배당이 기본적으로 한 뭐 지방은행 같은 거 한 8%, 9%고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7%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배당 시즌하고도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고 은행주는 배당 안 받을 분들은 지금 샀다가 11월 정도에 파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배당락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것도 오늘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배당, 아무 이슈가 없어요. 얘가 왜 오르겠어? 오를 이유 하나도 없지. 1년 내내 빠지다 뭐 오르겠어요. 최근에 안 빠지면서 오늘 같은 거 오른 건 그런 이슈가 좀 작용을 했다. 배당이라는 이슈. 연말에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은행주, 보험주는 뭐 그런 차원이고요. 다른 건 없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을 쭉 보시면 그동안에 잘 나갔던 이런 종목들을 좀 패대기 치더라고요. 태양광, 태조 이방을 할 때 대표적인 게 하나 솔루션인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가 꼭 자르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방산주 이런 것도 볼까요? 방산주 같은 것도 좀 꺾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래 부를 때, 합창할 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합창 부르는 거. 좋다, 합창 부르는 거. 아직 조선주는 안 꺾였네? 조선주? 방위산업. 오늘 많이 패대기를 친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는 8%나 뺐네요. 그렇게 좋다 해. 정말 경제방송은 정말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목 연구를 안 해요, 패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읽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갖고 매매를 하면 하루 이틀 잠깐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고점에 물릴 확률이 커요. 그렇게 보시고 펫배터리 뭐 이런 건 아직 살아있고 2차전지도 아직은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런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말만큼이라도 성장주 쪽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 배당, 가치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겠다. 빠져도 그쪽이 좀 덜 빠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는 한번 다시 봐라. 왜냐하면 감산폭이 꽤 크더라. 그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지수 종목을 보면 자, 저는 뭐 코스닥은 별로 잘 안 봐요. 그냥 시장 전체 흐름만 아직도 뭐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건 아직도 움직이네요 보니까. 자, 오른 것은 뭐 보험 뭐 이런 거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오른 종목은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겠죠. 금호석유가 좀 올랐네요. 실적이 좀 부러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 실적으로 기대가 되는가 봅니다. SKC.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배당 관련주잖아요. 지금 시장의 매기가 약간은 그런 쪽으로 배당 관련주하고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 뭐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반면에 많이 빠진 종목은 서우 뭐 해서 대표적인 성장주죠. 보시면 그동안 잘 갔던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하나솔루션 같은 거 현대로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고 뭐 긴 얘기해야 소용없고요. 어, 이 선물이 60포인트 정도 상승인데 최근에 미국이 5% 오를 동안 우리나라는 한 3%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덜 올랐다. 미국 뭐 이 정도 빠지는 것 우리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요일날 쉬니까요. 그게 또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오늘 미국 시장에 빠지는 게 좋아요. 오늘 빠지고요. 월요일날 미국 시장에 오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저는 미 선물이 폭락은 아니더라도 좀 지수를 좀 조정을 해놓는 게 좋겠다. 지난번처럼 한 2%까지는 아니도 1% 내외로 좀 빠지는 게 좋고 월요일 저녁 때 오르는 게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 아시아 증시도 오늘은 뭐 대체로 약세.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결론 내드리면, 지금은, 실적.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기다. 최소한 4분기만이라도 실적과 배당, 모멘텀 있는 그런, 대형주, 그 다음에 가치주, 배당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